집값다마, 떴다방, 무자격, 무등록. 잡아주세요. 아니, 우리가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해주세요. 왜냐면 집값담합 저희가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의 진짜 현장 이야기를 전국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이미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의 특급 노하우 네오비 TV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현장에서 알려지지 않는 찐 중개 실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는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깔아줘요. 나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너무 무거워요, 주제가. 그러니까. 저희 컨셉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우리랑 안 맞지. 우리는 팡팡 튀어야 되는데. 그럼요. 갑자기 막 이명숙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저 지금 자꾸 옆에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래요. 저라도 떠들어야죠. 그럼요. 저라도 떠들어야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하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대변하는 입장. 또 앞으로 이 업이 잘 안착하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맞습니다. 오늘의 꼭지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하던 내용에 이어서 정부 정책 자료 보시면 3번에 중개산업 경쟁력 측면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경쟁력 나옵니다. 강화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1번 꼭지로 개인 위주의 소규모 중개업소라고 나와요. 맞습니다. 현황은 그래요. 계약서는 계약서 대표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소공도 쓸 수야 있죠. 근데 대표회사니까 같이 쓰셔야죠. 네네네. 그러고 매 계약을 만약에 대규모화 시킬 거면 뭐 20명 있는 중개법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쓰고 있는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표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 그 대표가 져야 되는 책임을 그래도 감당하려면 20개의 물건을 다 확인해야 되겠죠. 대표가. 가능해요? 나 못해. 하실 거예요? 안 해.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뭐냐면 제일 어려운 거 직원 채용 20명 하기 어렵지 않아요? 저 지금 아파트 전담 실장님 구하는데도 어려워요. 아니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게 직원이 일을 잘해야 직원한테 되게 많은 부분을 맡길 거 아니에요. 직원을 잘 가르쳤는데 홀랑 나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잘 운영이 돼서 직원과 이렇게 쉐어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원이면 또 같이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개업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사장도 직원을 데리고 있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내보낼 수밖에는 없거든. 그런 상황들도 갖춰지다 보니까 중개법이나 시키는 거는 뭐 저희도 크게 해서 열심히 돈 많이 벌고 확장시켜서 해보고 싶은데 이게 과연 특성상 맞는지가. 제가 법인으로 중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이라고 개인 중개업소와 다른 점은 크게 없어요. 거래 환경에서는. 맞아요. 다만 중개법인의 형태를 통해서 다른 사업들을 준비하실 때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 용이함의 강도는 어느 사업으로 가느냐에 따라 케이스는 다를 거고요. 중개법인으로 한다. 정부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의 규모를 조금 늘리시고자 한다고 하면 인원 규모가 늘어났을 때 시스템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종합부동산 서비스에 신청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때 느낀 거 있어요. 뭐예요? 정부가 중개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당연한 것 같아요.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그거를 응모를 하면서 느낀 거 몰라서 정보 취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개선하려면 협회하고 정부가 되게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바깥에서 언급되고 있는 프롬테크가 자꾸 논의되고 있는데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수긍해요. 이미 메타버스의 시대로 이미 바뀌었는데. 그럼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협회가 좀 주도적으로 공공이 주도하지 않고 협회가 주도해서 네. 이를 끌고 가실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보니까 여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 시간 늘려주세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맞아요. 늘려주세요. 전문가적인 포스를 느끼기 저희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교육 시간도 많이 영향도도 늘려서 교육도 많이 받으면서 서비스질을 네. 굉장히 높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교육이 부족하다 싶어서 저는 사교육도 엄청 많이 받고 다니거든요. 저희가 받고 있는 외부에서 받는 사교육을 네. 협회가 주도적으로 네. 해준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싸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단체로 끊다 보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는 되게 많은 사교육들이 아마도 중개업의 변화를 가장 먼저 끌고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맞죠? 네네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럴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미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거 협회에서 진행되는 강좌들 되게 심플하게 했지 실질적으로 체계화가 되게 디테일하게 가지는 못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시간이 짧아. 그렇죠. 비용이 싸. 늘려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진행할 강사님들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려우실 어렵고. 거고 정말 협회가 모두를 위해서 나가야 되지만 이 시장을 이끌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 연수 시간 늘려주시고 교육 좀 이런 좋은 것들 많이 저희 중개사들한테 인식시켜 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일 각오 있고요.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수긍해서 교육 받아서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종 요거 지금 또 하나 여기 언급되고 있는 빅데이터들과 키워드에 네. 집값 담합, 떴다방, 무자격, 무등록 잡아주세요. 아니 우리가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집값 담합 저희가 했어요? 아니죠. 정부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요즘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 같아. 어디 투자 클럽에서 버스로 내려가서 그 일대 집을 싹쓸이했다. 오. 왜 그런 거 진행하는 분들 단속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떴다방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핫한 분양권 시장? 그렇죠. 아직도 장장하잖아요. 청약 경쟁률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분양 시장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분들이 움직이고 계시고, 거기에 또 투자처를 보고서 일반인들도 가셔서 많이 투자를 하시고, 현 상황이 이래서 저희 공인중개사 여기에 지금 공인중개사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네. 뭐 무자격 무등록? 무등록자 가차없이 처벌해주세요. 잡아주세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니까 미약하니까 자꾸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하나는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 그걸 모두 다 전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협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프롬테크 발전 및 기존 업계와의 갈등이 증가되고 있다. 저희들 프롬테크 발전돼 있는 것들 적용해서요. 현업에 다 쓰고 있어요. 우선은 하나만 먼저 얘기할게요. 네. 이거는 좀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아. 네. 프롬테크를 주장하는 직방. 공인중개사들 통해서 그렇게 광고비 빨아들여서 지금 우리 뒤통수 치겠다고 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네이버도 시도하다가 물러섰죠. 네. 아니 공인중개사들 광고비 쪽쪽 빨아먹고 이런 돈 갖고 키운 회사 가지고 거꾸로 공인중개사들의 시스템 체계를 그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안 그래도 프롬테크 발전 엄청 발전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잖아. 공인중개사 솔직히 그거. 반성해야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문제예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VR을 뛰어넘은 메타포트로 3D 평면 구현되는 시스템 가지고 영상 찍어서 왜냐면은 그 시간에 가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집을. 네. 하지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실매물을.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에게 협조 구해서 지금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찍고 직접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활용하고 뭐 그거 말고 뭐 피보나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이미 중개 현장에 다 쓰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냥 단순히 꼭 그 집을 가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왜냐면은 아까 보고 왔는데 나중에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얘기하시면 직접 와서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되고 뭐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서비스 질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들 하고자 원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아쉬운 점은 공인중개사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아쉬운 점이죠. 하겠죠? 곧 해야죠. 네,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예전에 했던 그 폐쇄적인 중개업 방식 기법만 계속 논할 게 아니라 이런 현 상황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시대가 흐른 거를 저희들도 수긍을 해서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번에 이거 보면서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진로우도 나오는데 진로우만 같아도 해외는 이 프롬테크 업체가 단순히 프롬테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예 그 집을 사들여서 네. 비워놓고 모든 중개를 다 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들이 사들이는 그 횟수가 많으니까 진로우가 뭐냐면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외국은 이미 물건이 나오면 프롬테크를 합성한 업체가 이 물건을 아예 매집합니다. 매집해서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집이 빨리 팔리니까 좋죠. 그리고 보수할 거 하고 그리고 뭐 체크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되팔거든요. 이거는 자금력이 합쳐져 있어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바뀌기는 할 건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언급했던 내용이 살고 있는 집을 거래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들은 자금력 갖고 해결하고 있는데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그들이 장악해버리면 그들이 가격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현실도 있어서 세계의 프롬테크 투자 규모를 논하실 거면 세계 규모의 중개보수도 주실 생각은 없는지. 주시겠는데? 그죠? 왜냐면 같이 고민돼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상현실, 인공지능, 뭐 프롬테크를 현장을 도입을 시켜서 저희들도 해보고 싶어요. 저희 유튜브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집을 살림이 있는 상태에서 내 집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고객들 자체도 짐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집에 대한 약간 뭐 조금 지저분한 그런 게 다 지금 과연적인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사실 싫어하시는 고객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서비스의 질로 인해서 집을 매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네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몇 분이 계실지 저희들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저희도 그런 걸 도입을 해서 진짜 쾌적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중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응해주는 매도자 수긍해주는 매수자 그리고 사실 특히 임차인이 살면 더 안 되죠. 그리고 사실 내 집 팔고 나가는 거 쉬쉬하려고 하지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 재산에 관련된 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인과 사이가 굉장히 찜하다 보니까
우리 집 파는데 소리 없이 팔아주세요. 되게 얘기하시는 많아. 분들이 광고도 하지 말고. 거의 90%예요. 되게 많아. 그런 분들이 내가 집을 파는 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광고를 하고 각종 시스템을 조용을 해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중개를 질롭게 해드리겠습니다. 프롬테크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들 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려면 대부분 설득을 어느 정도 해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파셔야 되는 이유를 빨리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다음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집에 마냥 있을 수도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네. 손님들이 필요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네. 설득하면서 가는 거지 네. 그냥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네. 옮겨가게끔 저희들도 해서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을 다 빼고 그러고 하면 오히려 훨씬 쉬워요. 그 일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뭐 사고에 대한 공제 이런 걸 떠나서 금융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집을 매각하는 동안에 네. 대해서 뭐 저리로 뭐 돈을 빌려준다거나. 공실이었을 때. 네, 공실이면 훨씬 쉬우니까 거래도 훨씬 쉽죠.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변경된다고 하면 아마 경쟁력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이니까 프롬테크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도 매출이 증가되고 가격이 저희들한테도 매출이 증가되고 부가가치가 더 환산이 된다. 그럼 저희들도 이거 당연히 도입을 해서 시장에다 반영을 시키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배운 방안이랑 현 상황에 맞춰서 조금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주시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희 부동산 지금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요.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받아들이고요. 그 온라인으로 모든 시스템이 가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폐쇄적인 중개보다는 온라인 시스템을 자꾸 도용을 하시고 자꾸 배척만 하시지 마시고 수긍을 하셔서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도 이 시대에 맞추어서 같이 움직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해봤습니다. 맞아요.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 프롬테크하고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은 아까 그 중개 서비스 포털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 이거를 공공이 주도하게 할 건지 협회가 주도하게 할 건지 어느 관점으로 진행하는 게 종국의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더 좋은지 그거를 생각하면 그거는 무조건 협회가 주도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저희 모두의 권익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송구한 얘기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인중개, 그러니까 중개를 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분명히 변해야 돼요. 네.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실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많이 보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70 먹으신 분들도 유튜브 배워서 하고 계세요. 예. 그 유튜브 정도를 하시라고 모두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프롬테크 기기 활용이나 시스템 활용 정도는 충분히 배우시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너무 편안한 세상이에요. 맞습니다. 자꾸 젊은 공인중개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은 이런 기계, 스마트한 기계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오류도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아까 앞에서도 언급됐던 거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 중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최근에 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뭐냐면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애들이. 그러니까 취업 안 되는 젊은 친구들을 중개보조원으로 데리고 와서 중개를 시키는데 그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FM인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단순히 물건 빼오고 손님 어떻게 하면 땡겨서 계약서 쓰게 하는지 이런 프로세스로 흐르는 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대학가 앞에 뭐 상가도 있지만 뭐 아파트 시장은 워낙에 젊은 친구들이 잘 장악할 수 없는 데라서 그런 게 많지만 원투룸 시장은 정말 그런 게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시스템을 강화하실지 방안에 따라서 관점은 되게 다르지만 저는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네?
우선 전자계약 시스템이 네. 대표자만 계약서를 쓸 수 있죠. 네. 그거를 안내한 보조원도 같이 넣게 하는 거. 오류가 줄지 않을까? 안내한 보조원이 훨씬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냐면, 아니, 이거 좀 위험한 발상인데. 하여간에, 뭐냐면, 대표자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도장 찍는 거. 근데 정부는 분명히 전자계약을 강화시키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강화시킬 때 그 계약을 진행한 보조원한테도 책임이 일부 전가된다고 하면 많이 줄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매우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프롬테크. 이제 외면할 때가 아니고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협회의 대응 방안 또한 네.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는지를 파악하시려면 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되게 젊은 대표자가 당대표가 나오는 세상에서 젊은 분들의 협회 진입 또한 문호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IT 세상, 플랫폼으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저희들과 같이 협업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제시를 해주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 수긍해서 받아들이면서 수긍할 수 있는 안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들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우선은 저희 뭐 문제점 얘기하면서 얼추 할 얘기들은 했는데 네. 잠시 후에 그럼 이 상황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